우리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열쇠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삼국사 권 46의 최치원전이 있습니다. 요 구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진화사서로 알고 있는 삼국지 후한서의 동의전에 보면은 동의 국가의 위치 배열이 있는데 그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에 대해서 주목을 그냥 글자만 봤을 뿐이지 그 제대로 그걸 이해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사서 속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남겨져서 전하고 있는 지명이, 현존하고 있는 지명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거를 맞춰볼 생각을 안 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이제, 우리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첫 번째 이제 최치원전을 보면은요, 요런 얘기가 나와요. 그의 문집에는, 그러니까 최치원 얘기죠. 최치원의 문집에는 태사 시중에게 올리는 편지, 그래서 상태사 시중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은 이제 그 편지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엎드려 건데 동쪽 바다 밖에 삼국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마한, 변한, 진한이었습니다. 마한은 고구리, 변하는 백제, 진하는 신라가 되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전성기에는 강한 군사가 100만 명이었는데 남으로 5월을 침범하고 북으로 유연제로를 뒤흔들어 중국이라는 그 나라 이름은 없었고 중국이라는 거는 진화 국가의 서울 또는 그 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의 커다란 고통이 되었다. 수양제가 세력을 잃은 것, 그러니까 그 망한 것도 요동정벌에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삼국사의 원본을 보면 요 한 장 속에 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흔하게 인용하는 게 많은 고구리, 그러니까 삼한이 있었는데 많은 고구리, 변하는 백제, 진하는 신라가 됐다. 여기까지는, 근데 그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는 인용들을 해요. 누구나. 근데 그 다음을 인용을 안 해요. 왜? 자기네들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이거죠. 특히 왕조시대에는 저쪽 나라가 커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조상나라였다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저쪽 나라가 커 보이니까 저 땅이 우리 거였다고 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유연제로라는 거는 아무리 제가 따져봐도 여기밖에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이거는 물론 로는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보통. 그 다음에 제도 여기다 갖다 놔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쪽까지 제와 로가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를 여기다가 다 이쪽에다 몰아붙여서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오는 아무리 봐도 저는 이쪽이에요. 이쪽은 내내 월이니까 이쪽은 내내 월이었는데 오는 이쪽이에요. 그러면은 이 문구를 보아서는 도저히 이 땅에다 갖다 놓을 수가 없다. 이게 대전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미 이제 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연제로라는 것도 지명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지명을 참고를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삼국사 후한서. 후한 시대가 앞섭니다. 삼국 시대보다는. 그런데 그 삼국지가 제가 앞에다 굳이 쓰는 거는 삼국지가 먼저 써진 책입니다. 후한서가 나중에 베낀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삼국지 후한서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구절이 있냐 하면은 고구리 북쪽으로 부여가 있고 고구리 남쪽으로 얘가 있고 동쪽으로 동옥조가 있고 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에다가 여기다가 저 사서에 나오는 지명 몇 개를 집어넣으면요. 예를 들어서 고구리 같은 경우 북평양 상곡 태원 뭐 이런 지명을 넣어본다든지 얘를 얘기할 때는 꼭 창해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창과 해인지 창해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창해가 나오고 그러니까 한을 얘기할 때는 해라는 지명이 꼭 나옵니다. 입해 그랬다고 그래서
뭐 바닷속에 들어가면, 아니 바닷속에 뭐 수영을 하러 들어갈 거예요. 뭐 그 정치를 하러 가는 사람이. 그 다음에 왜를 얘기를 하면서, 왜를 다시 한번 강조. 한 남쪽에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의 일부 국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미국 무슨 뭐 군호국 그러는데 그거는 삼한 중의 일부예요. 뭐 떨어져 띄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붙여서 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지명이 어디가 나오냐면 다미와 회계와 주해와 태주, 이주 이런 지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지명, 그러니까 이러한 위치와 이런 그 위치 배열과 이런 지명을 지도 속에다 넣어보면은 요런 쪽으로 요렇게 들어가게 된다. 이게 대전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 이거지. 어떤 사람도, 여태까지 역사 공부라고 했던 어떤 사람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럼 이 땅엔 뭐가 있었냐? 이 시대에는 낙랑국이 있었다. 근데 그거는 삼국사백개는 그 내용이 안 나옵니다. 아까 최씨 얘기가 나오는데, 낙랑국의 최씨가 분명 이쪽에 있는 사람은 최치원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 낙랑국이었었기 때문에 낙랑국의 최씨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최치원전과 그 위치 배열과 그 지명을 대입한 이 위치를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는 한 우리 역사는 전혀 접근 자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사실에서 역사가 전부 다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언어학을 얘기를 합니다. 언어학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랄알타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언어의 출발이 전부 다 여기로 모여집니다. 요 땅으로 모여져요. 여기 지금 대릉아 이렇게 있어서 요하 문화 무슨 요하 문명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요하 문명 그러는데 그쪽으로 전부 다 유전자 고고학이라든지 그러니까 유물로 나오는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연결을 해보고, 그 사람들이 언어를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걸 다 모아보면은 이 지역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자면은 인류 제3의 고향이다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 1고향은 아프리카, 2고향은 동남아, 수마트라에 있는데 그쪽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그쪽을 얘기를 하고, 바이칼 쪽에서 이렇게 한 쪽인데 그게 이제 제3의 고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이 땅에서 역사가 일어난 걸로 알고 전부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설화를 얘기해도 거짓말, 문학을 얘기를 해도 거짓말, 모든 게 거짓말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 인류의 제3 고향이라고 고향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세계사가 다 틀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세계사가 최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이제 이걸 항상 이거를 전제로 깔고 이거는 계속 얘기를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 땅에서 뭐 만주하고 이 땅에서 뭐가 일어난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거짓말이다. 그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안내문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삼국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럼 유민들은 어떻게 됐느냐? 근데 거기에서 이제 대표되는 존재라고 그럴까, 그런 사람이 제나라를 건국한 이정기라는 사람을 꼽는데, 우리는 이정기에 대해서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정기라는 사람을 중심으로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근데 앞 시간에는 잊혀진 삼국의 후에 쓰디쓴 한을 남기다. 그들을 대표하는 분은 제나라의 이정기다라는 걸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잊혀진 고구려 이후에 이정기의 사서 기록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이제 두 편으로 나눠서 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잊혀진 삼국의 후에
쓰디쓴한 왜 이런 말을 제가 그 썼냐 하면요. 기록을 쭉 들여다 보면은요. 그 출세를 합니다. 고구리 후 그러니까 뭐 고구리 뭐 백제 후예들이 출세를 해요. 그런데 맨 나중에는 전부 다 그 모함을 받아갖고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그 아주 이제 그런 몇 분들이고요. 이제 그들을 대표하는 이제 그 잊혀진 그 삼국의 후예들 중에 제나라의 이정기인데 여기는 건국까지 했던 분인데도 우리 역사 속에서는 까맣게 잊혀졌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중에 그 삼국의 후예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고선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 제일 유명하기로는 751년 탈라스 전투에서 이슬람 연합군에 패배했다는 것이 그 가장 그 유명한 얘기 고사 중에 하나인데 뭐 복잡한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 저도 이제 그 65살 때 이거 더 늦으면은 난 정말 못 떠나지 하고 생각하고서 그 비단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배낭 하나 달랑 지고서는 이제 그냥 무조건 떠난 거예요. 원래는 6개월을 예정을 하고 나갔는데 4개월 만에 이제 그 배낭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가면서 보니까 그 저쪽 저 감숙성이라고 그러니까 서안 저쪽으로 넘어가면 감숙성이 되는데 감숙성을 넘어가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그 사막하며 정말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남쪽 북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서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남쪽 북쪽으로는 이제 산이 보이는데 정말 앞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데를 이제 한없이 이제 가는데 그게 옛날에 거기를 어떻게 정말 그야말로 그 서안에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거기를 갔겠는가 하는 이제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그 명성을 얻게 되죠. 첫 출발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고사계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미 가서 그 벼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음덕으로다가 20세에 그 유격장군에 등용이 되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이제 혜택을 보냐면은 부목영찰이라는 분한테 이제 그 후원을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분한테 시기를 받아갖고 참 이제 이제 흉한 꼴도 보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이제 그러는데 첫 번째 이제 그 741년에 천산삼백 서쪽에 다레부라는 데에서 반란이 나왔고 거기를 이제 진압을 하러 가서 이제 포상을 받고 747년에 또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갔는데 힌두쿠시 산맥을 저는 못 넘었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려다가 실패를 했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아주 그 지구에서 가장 험악한 그 고개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50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알고 있는 뭐 사마르칸트 뭐 이제 이런 데까지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제 공으로다가 개부의 동삼사. 근데 아마 역사책을 읽으시면은 개부의 동삼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대단한 버섯인데 이게 왜 대단하냐? 10개짜입니다. 부의. 그러니까 관청을 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내 맘대로 관리를 뽑을 수 있다. 그래서 개부의 동삼사 그러면 아주 대단한 지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후의 위치에 갔을 때 개부의 동삼사라는 직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가서 엄청나게 이제 큰 전쟁을 하고 근데 이제 755년에 알록산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게 이제 지금 이정기하고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반란군을 격퇴를 하고 수도 장안을 방어를 하는데 뭐 이제 모함이 들어간 거예요. 섬주에서 동관으로 이동해서 피해를 입혔다. 그래서
저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 관군이 망했다. 뭐 이런 이제 모함을 받아갖고 진중에서 차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가장 큰 공로로다 이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탈라스 전투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제지 기술이 서양으로 넘어갔다는 거를 굉장히 큰 문화 교류 중에 하나로는데 어떤 데를 보니까 라찐판 얘기가 있어요. 근데 라찐판을 제가 이제 이렇게 뿌옇게 해놓은 이유는 라찐판은 송나라가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나라 때 발명된 거다. 근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신라의 라짜입니다. 신반이에요. 근데 신라에서 신라에서 침하고 자석허구를 따로 수출을 해줍니다. 그쪽에 요청에 의해서. 그럼 그거 어디 거예요? 신라에서 만든 거예요. 처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속고 삽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죠. 1차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현재 그러니까 신강 위구르 이제 그쪽이고요. 여기는 완전히 이제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가는 거고요. 3차 때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이제 타슈켄트까지 가고 탈라스 전투 이제 이렇게 되고 대개 이제 5차 원정을 한 걸로 얘기를 합니다. 시대적으로는 흑지상지가 앞섭니다. 이분은 이제 백제의 후예죠. 백제인이었죠. 이분은 이제 1세대예요, 말하자면은. 당으로 넘어간. 근데 이분은 이제 요새 이제 블로그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말하자면은 백제를 배반한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평가를 못 하겠다. 뭐 이제 그러는 평가가 있는 모양이에요. 전 참 그런 평가도 할 수 있나 이제 그런 식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웅진 쪽에서 백제 영토를 안정을 시키는데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랬다고 이제 비난조의 그런 평가를 하죠. 근데 이제 그 후로는 이제 티베트가 거의 당나라의 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싸우는데 그쪽에서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분도 이제 거의 최고위직까지 그러니까 뭐 왕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황제가 아니라면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향원군 경략대사로 찬보벽과 돌고를 쫓는데 이제 추격을 하는데 찬보벽이 흑지장지를 무시하고서는 혼자서 공을 차지하려고 진격을 하다가 완전히 그냥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흑지장지로서는 그러니까 처음이고 마지막 패전이에요. 근데 이제 조희절이란 반역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함을 그러니까 이제 짜고서 반역했다고 모함을 당해서 투옥돼 갖고 거기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분 두 분을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고구리하고 백제의 두 분을 얘기를 한 분씩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끝은 좋지를 않았다. 제가 이제 제 나라하고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당의 당의 혼란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지 않으면 얘기가 전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잘 됐다. 이렇게 흉내를 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책을 냈습니다.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하죠. 663년에 백제 부흥군하고, 그러니까 백제 부흥군 속에 이제 왜군이 들어가 있는데, 왜군이 같이 전투를 하다가 백강에서 패배를 하는 걸로써 마감을 합니다. 668년에 남건이하고 남생이하고 싸우는 바람에 고구리가 멸망을 하죠. 이제 그러고서 뭐 이제 당하고 신라하고 뭐 사이가 좋을 것 같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리가 668년에 망했는데 바로 그 당사자들인 신라와 당이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티벳에 있는 나라가 당나라 군대를 이제 박살을 내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당하고의 전쟁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676년에 기벌포 전투에서 당군을 격파하는 걸로서 신라의 승리로다가 매듭이 되는 걸로. 근데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대체로 이렇게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요때 요 기벌포 전투로다가 라당 전쟁이 끝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그 당나라 쪽에서 혼란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아주 재밌는 게 그 당태종은 이제 우리 쪽에 왔다가 아주 형편없이 망하죠. 형편없이 망하다가 고종이라는 사람은 참 뜨뜨미지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즉위를 하고서부터 그 당나라가 말하자면 국력이 단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쪽이 몰리게 되고, 우리는 이제 이 고구리 쪽에서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하면은 내분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망하게 되는데, 하여튼 근데 이 고종이라는 분은 유명한 분이 있죠. 이 부인이 이제 측천무후죠. 그래서 이 측천무후라는 사람이 얼마나 비중이 큰 사람이냐 하면은 이제 당나라를 시대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초기를 초당, 그 다음에 성당, 그러니까 굉장히 강해졌다 이거죠. 그리고 중당, 이제 만당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이 뒷세대 이제 아주 엉망일 때, 그래 만당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 이 무주라고 그래서 꼭 끼워 넣습니다. 근데 따로 구분이 되는 거는 아니긴 해요. 근데 하여튼 측천무후가 얼마나 그 권력을 휘두르냐 하면은, 자기 아들인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왕에다 올렸다가 쫓아내고 또 딴 아들 세웠다가 아예 지가 그냥 황제 노릇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잘 모르죠. 황제 노릇을 아예 합니다. 자기가 690년에 아예 자기가 황제가 돼요. 그래서 나라 이름도 주가 됩니다. 네. 그러는데 여기 이제 또 하나 이제 재밌는 분이 나와. 693년에 임지왕 이윤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누구냐면은 현종입니다. 현종이 임치왕의 그러니까 태자 시절에는 이제 임치왕이었는데, 거기 노예라고 나오는데 왕모중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똑같은 꼴을 당합니다. 근데 이분도 고구리 유민이에요. 고구리 유민인데 이제 현종, 이윤기의 노예였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뭘 실수를 하는 모양.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뭐 하면은 아들은 노예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꼴을 당한 이제 집안입니다. 그런데 워낙 성실하고 정말 나중에 사건 보겠습니다만은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현종이 임금이 되니까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특채를 이제 합니다. 근데 이분도 결론적으로 현종한테 죽게 됩니다. 네. 이제 698년에 발해가 건국이 되고요. 732년에 이회국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 걸로 기록상으로 따져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회옥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당에서 정기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당나라는 이씨의 국가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씨의 성을 사성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받는데 정기다. 네 이름은 정기다. 정기라고 해라. 그래서 이정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회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 해에 이제 왕모중은 또 죽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인물이 가고 오고 하는 겁니다.
왕모중이라는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생년은 대개들 잘 몰라요. 그때 분들은 그 고구리 출신인데 아버지 이름은 왕구루인데 이 구루 그러는 걸로 봐서는 그 뭐 구리라든지 구루라든지 그 다 고리라든지 다 같은 그 맥락을 갖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제 유격 장군을 지냈는데 죄를 지어갖고 이제 노비가 됐다고 그러고 그래서 임치왕이 이제 태자가 이제 태자일 때 그 동궁에서 이제 매화 사냥개를 기른다든지 그런 역할을 했고 이제 황제로다가 즉위를 하니까 대장군의 제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혁혁한, 그러니까 예종이 왕이 되는데 아주 혁혁한 공헌을 하는데 아주 그 암투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그 위황후와 그 태평공주가 이제 그 예종을 이제 그 떨궈내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 거기서 혁혁한 공을 이제 기여를 해갖고 대장군의 제수가 되죠. 그러니까 뭐 그 중에서 이제 그 소지충이라고 아마 저쪽의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인가 봐요. 그 뭐 그 사람을 또 주살했다고 해서 보국 대장군이 되고 뭐 하여튼 황제만 못됐지 정말 누릴 수 있는 거를 다 누리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평가가 사욕을 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지 않고 뭐 하여튼 잉여물자가 이제 그 잉여물자를 확보를 해갖고 뭐 국고에 넣었고 뭐 이제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느 정도냐 하면은 황제가 현종이 왕모중의 업적을 칭송하는 노래를 지어라 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충성을 다하셨으면.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사형을 당합니다. 이제 그런 분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에 이제 그 이회옥이라는 분이 등장하기 전에 뭐 이런 이제 아주 그냥 임금이 수도 없이 바뀌고 뭐 그 티벳이 와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혼란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발해가 1, 2, 3, 그러니까 이제 그 대조영하고 무왕 문왕 때까지는 그 나름대로 이제 그 굉장히 임금 노릇을 잘 합니다. 그러다가 4대에서 9대까지가 25년 정도 되는데요. 임금님이 6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 해도 못 넘기고 그냥 바로 그냥 그 살해당하고 막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발해가 강건했으면은 아마 이정기를 강력하게 밀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 아주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도 제 나라를 돕거든요. 제 나라를 돕는데 아마 이런 혼란이 없었으면은 아마 제 나라가 성공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뭐 역사의 가정이라는 건 없다니까 뭐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758년에 그 이회옥이 치청 비장인가 그러니까 치주와 청주, 그 이제 절도사가 있는 데인데 거기에 이제 비장이 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희일이 이회옥의 내종사촌입니다. 그러니까 고모의 아들이에요. 우리 내종사촌 그러면 요새 젊은 사람들 잘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내종사촌 아마 들어본 적도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내종사촌이에요. 그 이제 고모의 아들인데 후희일을 그 사건이 있어 뒤에 이제 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평로 절도사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후계가 될 만한 사람을 이회옥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로 절도사로 이제 임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좀 시원찮은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이회옥을 이제 말하자면은 내칩니다. 그래갖고 말하자면 이제 군인, 그러니까 병사들한테 이회옥이라는 사람이 쫓겨나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회옥이가 그 자리를 들어서고 그거를 이 정부에다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민주적으로 그 절도사가 되는 이제 그런 아주 희한한 예를 남기는,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됩니다. 뭐 여전히 하여튼 그 당나라는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데 755년에 알록산 사사명이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알록산하고 이제 그 사사명인데, 그래서 이제 안사의 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서 이제 아주 그냥 나라가 이제 쑥대밭이 나죠. 그러니까 임금은 자주 바뀌지, 뭐 티벳은 쳐들어오지, 우리가 뭐 그러니까는 뭐 당이 뭐 굉장히 그 무슨 뭐 정관의 치그르고 뭐 그것은 무슨 아주 완전 모범적인 시대였던 것 같이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알록산 사사명인가 이제 난리를 이제 치는데, 평로 절도사로서 사조의, 그러니까 사사명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사조의 군대를 격파를 함으로써 이 굉장한 그 지역적인 배경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위박절도사라는 건 바로 이제 위박이라는 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난이 일어나 갖고 이 전승사라는 사람이 이제 난을 일으켜 갖고 거기에 이제 뭐 기여가 돼서 또 뭐 이제 하여튼 그 혜택도 받고 뭐 불리한 이제 그런 것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이제 말하자면은 그 자리를 잡아가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고 얼마나 강했으면은, 얼마나 이 이정기라는 사람이 그 당에 기여를 했냐라는 거는, 이납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들인데 10살인가에 이미 굉장히 높은 벼슬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영향력이 이제 슬슬 커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동중서 문화평장사 상주국이 되고, 뭐 청주다사가 되고, 뭐 영토가 확장이 되고, 이제 쭉 이런 과정을 겪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 당과 이제 그 갈등이 심해지는데, 당이 이제 망할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투를 붙으면은 어디가, 그러니까 막상 이제 1대1로 딱 붙으면은 어디가 전쟁에 승리할지 모르는 이제 그 정도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런 판국에 벼슬은 계속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달래는 거죠. 이제 당 쪽에서는 이제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벼슬을 자꾸 높여주는데, 느닷없이 나를 니네 황제 집안에다가 나를 입적을 시켜줘. 라고 그러니까는 당 황실이 뺑 하고 도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뭐 이제 이런 이제 작전이 참 대단합니다. 뭐 이제 그런 이제 일도 벌어지고. 그래 이제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이제 청주에서 운주로 이제 천도를 합니다. 청주는 산동성의 약간 중앙에서 약간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데고요. 운주라는 데 이제 이때 당나라가 어디가 서울이냐 하면은 낙양이 서울입니다. 그런데 낙양에서 200km가 안 되는 지점일 거예요, 운주가. 그런 데로 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네 잡아먹으러 갈래? 그러고서는 선언을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당에서는 세제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세제개혁을 단행을 하면서 국고가 이제 좀 튼실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이제 제나라와 당나라의 전쟁이 이제 격렬해집니다. 뭐 이런 얘기 무슨 이제 그러는데 781년에 이정기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역사책에는 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졸 그러고 이제 많은데 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왕의 위치로다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인 이납이 계승을 하는데, 이때 나이가 49살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50살이에요. 근데 이납은 그럼 몇 살에 죽냐? 34살에 죽습니다.
그 다음 손자죠. 이사고는 몇 살에 죽냐? 32살에 죽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그 왕국이 못 되는 이제 그런 원인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그러다 이제 계승 문제 갖고서 이제 또 이제 당의 조정하고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서주에서, 그러니까 산동성 남쪽으로 그 서주가 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패배를 이대 주인 이납이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좀 이제 한풀이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는데도 굉장히 말하자면 국부라 그럴까 그런 거는 아주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위 계승을 한 다음 해에 아예 국호를 제 나라야 우리. 그리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운주로 삼고. 근데 이 자리가 굉장히 유명한 데인데, 이게 동평부인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위치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조선 이전에 구리 때 치우천양의 무덤도 동평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황제도 여기하고 관련이 있고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정기와 같은 위치에 있던 말하는 번진이라고도 이제 절도사들인데, 절도사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당나라하고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782년에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왜냐하면은 세수를 바탕으로 해서 재정이 튼튼해지니까는 당나라에서 이제 번진들을 제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당으로서는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희한한 일이 같은 편이었던 이희열이라는 절도사를 이납이 당을 대신해서 또 구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복잡한,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서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다 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거 아마 우리나라에 이거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냥 몇 개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가 또 한 번 이제 위기를 당해요. 이제 이납이 이제 위기를 당하는데, 위기를 당하니까 내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방어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허물게. 대신 너는 나한테 이런 식으로 저걸 해줘. 뭐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타협을 하면서 마치 이제 뚫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근데 그래도 얼마나 이 나라가 강했냐 하면은 79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사고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또 792년에 이납이 이대 왕인 이제 이납이 또 죽습니다. 그래서 흉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근데 그러고서 이사고라고 이제 이제 아들이 이제 즉위를 하는데, 어머니의 죽음까지도 사서에 기록할 정도로 위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거는 그 후에 첩인데도 국부인이라는 그런 말하자면은 여자한테까지도 벼슬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말하자면은 당과의 갈등이라는 게 참 대단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아주 이때 전쟁 상황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엄청나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덕광이 아닌데 덕종인데,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덕종입니다. 덕종이 죽습니다. 덕종이 이제 세법 개혁하고 뭐 해서 이제 꽤 이제 임금을 잘했는데, 이제 덕종이 죽게 되니까 이제 소식이 와요. 소식이 오는데, 그때 이제 이사고는 이제
당나라 잡아먹을 일을 이제 이미 계획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저 절도사하고 관련이 있어갖고서 그 이사고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정보망을 갖추고 있었냐 하면은 낙양에 그 수백 명을 그 기거할 수 있고 그 첩보 부대를 갖고 있고 이제 그런데 거기서 보고가 아직 안 왔는데 그 황제가 죽었다 이제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걸 의심을 해요. 그러고서는 그냥 자기가 이제 계획했던 일을 이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전쟁을 했다 하면은 이건 명분에서 그냥 왕창 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는 사세가 아닌 것 같아요. 싹 돌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받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또 800년, 792년에 즉위한 사람이 806년에 그냥 또 죽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사도가 승기를 하는데 이사도는 배다른 동생이에요. 배다른 동생이 왕위를 물려받는데 이게 참 어느 집안이나 보면요 그렇게 똑똑한 자식이 이렇게 3대를 물려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집안을 막느라고. 그런데 명이 짧아서 문제지 다들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그 왕위를 받자마자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이도 20이 안 됐을 시점인데 바로바로 그냥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 체계가 굉장히 단단했기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종묘까지 세웁니다. 그 다음에. 그럴 정도로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저 황제가 백낙천을 시켜갖고서, 저 종묘를 세우는 데다가, 글을 또 써줍니다, 또. 이게 아주 참, 정치라는 거는 이렇게 절대, 그러니까, 이렇게, 너 안 봐! 그러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웃어가면서 그냥 그러니까 협박해가면서 다 그러는 거지. 이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도가 이제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전홍이라는 사람을 이제 토벌을 할 이제 계획을 세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저거라고 또 당에 송골매도 보내서 이제 아부도 하고 이제 이럽니다. 근데 송골매를 보내는데 이제 당에서 뻣뻣하게 나오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제 이러기도 하고. 이제 요게 이제, 여기서 그냥 얘기를 하고 말아야 될 것 같은데, 뒤에 가면은 너무 얘기가 복잡해서 여기서 그냥 얘기를 끝이겠습니다. 진주의 왕승종이라는 사람하고 오원재라는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은 당 조정에 이제 거슬리는 존재인데, 그 사람들을 사면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무원형이라는 재상 때문에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원형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궁이 있는 동네인데 황궁 바로 앞에다가 이제 저택을 갖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이제 요새식으로 하면 대사 관저를 갖고 있는데 대사 관저가 수백 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숨겨놓고 있다가 하음창이라는 게 뭐냐면은 당나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왕실 이 창고 같은 데인데 그걸 불질러 버려요. 그리고 걸릉교라는 게 이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달인데 그걸 이게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격대에 해당하는 게 이제 낙양을 이제 그냥 진짜 이제 방화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이 재상, 이건 너 나한테 방해됐었지? 그러고선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려요. 근데 그것도 몰라, 당나라는. 그런데 이제 저택에 매복을 해 있다가 밀고르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아주 말하자면 순회를 어느 날 하루 그냥 싹 잡아서 그냥 다 없애려고 그러던 계획이 실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제 나라의 명줄을 끊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근데 굉장히 강한 군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제 이 저택에서
도망을 가는데 당나라 군사가 쫓아오질 못하는 거야. 얼마나 그 강한지.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붙으려고질 못하는 거예요. 가족을 다 데리고 숭산으로 가는 거야. 그 낙양이나 정주 근처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낙양 뒷산이 숭산입니다. 그 북쪽에 있는 산이죠. 거기로다가 이제 숨어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다가 결국 이제 거기서도 이제 또 밀고 오르다가 이제 또 일망타진이 됩니다. 뭐 하여튼 이런 과정으로 해갖고 또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도 또 그 배반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그 배반자에 의해서 피살이 돼갖고 제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